예,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시장 키워드부터 정리해보면 다우와 나스닥이 좀 엇갈렸다. 우리 입장에서는 나스닥이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한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죠. 그리고 미국에서 물가 지표가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재료가 상세가 돼버렸고요. 그리고 또 종목으로는 대형 2차 전지주가 하락하면서 지수를 잡아먹었고, 그리고 이제 신규주, 뭐 최근에는 뭐 로봇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신규주들도 오늘은 좀 약했고,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12월에 매도로 출발을 했고,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올라갈 요인보다 좀 밀릴 요인들이 조금 더 많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. 그 내용들을 보면 우선 미국의 10월 PCE 물가가 나왔는데 뭐 되게 잘 나왔어요. 그러니까 보시면 물가가 떨어지고 있구나, 진정되고 있구나, 이런 게 이제 좀 확인이 되죠. 특히 이제 전년 대비 말고 전월비로 보면 헤드라인은 0.05, 근원은 0.16이거든요. 이걸 곱하기 12 하면은 전년비가 되는 거잖아요. 이론적으로 보면.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만 가면 미국의 금리는 물가는 2%대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. 이것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데 이제 이걸 갖다 상쇄시켜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.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금리 올릴지도 몰라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.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물가 진정 안 되면 올릴 수 있다. 그리고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끝났다고 하기에는 이르다. 이런 언급들을 해버리니까 PCE 물가가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이 자체가 우리 증시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죠. 그렇다고 뭐 악재거리도 아니었는데 악재로 작용할 만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. 오늘 우리 증시가 이제 빠졌던 첫 번째 이유가 될 텐데 종목들.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가 오늘 하락을 했거든요. 테슬라 하락을 했는데 사이버 트럭이 별로 마진이 안 좋다.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. 그래서 뭐 번스타인에서 사이버 트럭이 생산할수록 어쩌면 손해가 날지도 몰라.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을 했고, 또 머스크가 그 트위터 지금 이제 X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광고주들이 여기를 광고 중단하고 떠났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맹 비난을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.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좀 부담을 주는 재료가 됐죠. 또 반도체도 약세 보일 수도 있게 된 게 지금 엔비디아가 500달러 넘어갔다가 지금 467달러까지 빠졌거든요. 이제 인텔이라든가 AMD라든가 이런 라이벌이 등장할 것을 주목해야 된다. 뭐 이런 취지의 보도였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빠지니까 반도체 빠지고 2차 전지 빠지고 이게 시가총액 최상단의 종목들이잖아요. 이러다 보니까 오늘 시가총액이 뭐 1, 2, 3위 반도체, 그러니까 이뭐 상단에 보면 2차 전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많이 빠졌죠.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 솔루션 두 종목이 끌어내린 지수가 거의 15포인트 가까이 되거든요. 오늘 지수 하락폭에 두 종목이 영향을 준 거예요. 근데 특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되게 많이 빠졌죠. 근데 그 이유가 그 GM에서 LG에게 이제 돈을 달라고 이게 무슨 돈을 달라고 한 거냐면 그 미국에서 보조금 받잖아요. 그러니까 보조금 받아서 3분기까지 이걸 4,260억 정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영업이익의 23% 정도 되는 상당한 금액이고 내년도에는 이게 이제 조 단위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돈이거든요. 근데 이게 GM에서는 파트너로 둘이 같이 공장을 이제 만드는 식이 되잖아요. 그래서 근데 이게 GM 쪽에서 우리한테 절반 이상 70포인트, 80포인트 막 이렇게 되게 많이 줘.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비율을 높인 거예요. 예, 굉장히 많이 이제 비율을 높여지면서 사실상 저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내놓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. 근데 이걸 갖다 거절도 못하는 게 우선 GM하고 같이 공장을 짓는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이게 보조금의 조건이 완성차에 장착돼서 팔려야 그 보조금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GM하고 관계가 떨어질 수도 없거든요. 근데 다만 이제 GM이 이번에 요구한 비율은 협상을 위해서 이제 왕창 이제 높여놓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거보다 좀 적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내년도 수익성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지겠구나. GM에다 돈을 주고 나면 보조금이 뚝 떨어지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우려를 좀 해서 이제 매도가 좀 나온 게 있었습니다. 본 김에 이제 다른 어떤 뉴스들도 보면 이제 수출 증가됐다라는 점, 반도체가 뭐 16개월 만인가요? 그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로 증가됐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이죠. 그래서 하이닉스 나름대로 버텼고 또 국제유가가 이제 하락했거든요. 이게 여기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좀 이상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도 물가 지표 발표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이 2.4%로 발표가 됐는데 이 보시면 다 플러스인데 에너지가 마이너스 11.5%였어요. 여기서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 물가를 확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였거든요. 근데 이제 유가가 올라가지 않은 점이 상당히 좀 다행이죠. 근데 어쨌든
뉴스 중에서 오늘 시장에 제일 영향을 준 건 반도체나 이런 오펙 문제보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뉴스가 크게 영향을 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어떤 하락 이유는 11월에 되게 많이 올라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면 왼쪽에 보고 계신 차트가 S&P 500 지수가 이제 11월에 올라갔던 규모, 이게 폭 이런 거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역대급이죠. 그러니까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간 사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잖아요. 그래서 역대급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후유증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1월 이제 코스닥 시장 11월 상승률이 2010년 이후로 놓고 보면은 세 번째로 많이 올라간 그 정도 폭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물도 좀 당연하죠. 근데 이게 추세로 이걸로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이 넘어가게 되면 자기 회사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게 되고요. 그리고 또 연금 이런 데서 주식을 어떻게 편입할 건가 이게 계획이 시작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편입이 실제로 시작이 되는 시기라서 11월 이후부터는 좀 수급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전통적으로 11월부터 5월까지가 11월부터 4월까지가 주식시장이 가장 좋은 그런 사이클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많이 올랐으니까 한동안 매물 소화를 좀 하는 게 맞지 이런 측면도 오늘 하락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뭐 개인이 되게 많이 샀습니다. 그러니까 11월 7일 이후에 최대 규모로 코스피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이번 주 결국에는 이제 주간으로는 순매도로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종목은 보면 매도는 2차전지하고 로봇이었어요. 그러니까 2차전지 로봇 상단 매도 종목도 쫙 보시면 로봇 또는 2차전지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을 쫙 깔아서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매수는 방산주들 매수가 좀 눈에 띄죠. 그다음에 조선업종 좀 눈에 띄는 게 있고 하이닉스 순매수했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대규모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단은 대부분 다 매도로 잡히게 됩니다. 그나마 이제 매수한 거는 NC소프트 요런 게 좀 매수로 들어와 있는 게 있고 역시 조선업종 매수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특징이었고요.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뭐 특별하게 어떤 업종을 샀다라는 거는 보이는 건 없고 골라 사는 정도 뭐 반도체도 좀 골라서 잡는 그 정도를 보였고 근데 매도 쪽은 2차 전지하고 로봇이 역시 또 포진돼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들이나 기관들이나 공이 좀 2차 전지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기관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, 결제 관련된 종목군들, 게임주들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매도 쪽에 또 그런 종목군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골라서 양쪽에서 좀 종목별 골라 담는 업종 내에서도 이런 형태를 보였습니다. 자, 이후에 관전 포인트를 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빅테크보다 다우하고 러셀 2000이 상대적으로 괜찮거든요. 근데 여기서 요 그대로 가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 얘기는 있어요.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빅테크 주들은 현금이 아주 많은 기업들이라서 금리 내려갔을 때 실질적으로 매력이 덜하다. 근데 내려가면 다우나 러셀 2000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제 자금, 뭐 이자 비용 이런 게 줄어드니까 더 매력이 있다.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대신 빅테크를 못 움직인다라는 건 주식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크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좀 뭐가 됐든 하여튼 이 빅테크가 움직여줘서 올라가 주는 게 좀 유리합니다. 이왕이면 우리 증시 좋게 되려면 엔비디아하고 애플이가 가주는 게 좋긴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물가지표 안정된 거는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갔다. 이거는 이제 재료가 이미 노출된 상태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 개인기 장세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재료보다는 종목 개인기 장세로 바뀌게 되는 국면이라 우리 증시에서의 대형주, 미국에서는 빅테크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에서 매도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좀 쉬어가는 11월에 워낙 많이 올라와서 쉬어가는 것도 있고 환율이 되게 많이 빠졌다가 오늘 또 환율이 튕겼습니다만은 환율이 다시 빠지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. 뭐 이런 것들도 좀 신중하게 보이는 건데 다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오늘은 아니었지만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뭐 이탈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뭐 게임주, 해운주, 방산 관련주 정도가 이제 특징적으로 올라간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수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거를 그려봤어요. 작년 7월부터 월별 외국인들의 순매매 동향을 좀 그려봤고 그때마다 월 상승률을 좀 그려봤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거든요. 근데 보시다시피 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되게 많은 17개월 정도 되거든요. 이게 제가 누적한 게 17개월 동안 삼성전자 순매도한 게 두 번밖에 없었어요. 8월에 180억, 10월에 5,700억.
이거 말고는 계속 삼성전자 사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들이 뭐 삼성전자를 뭐 괜히 심심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수출 턴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삼성전자를 완전히 매도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지금으로서는 뭐 장세가 뭐 급격하게 하락으로 바뀐다 이런 느낌보다는 많이 올라가서 좀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. 그러니까 ADR이 좀 충분히 낮아지는 시점까지는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. 이렇게 봐서 지금 좀 편안하게 좀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지수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막 엄청나게 뭐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지루함이 있지 않을까? 이 지루함 중에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좀 차분하게 접근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세한 건 제가 또 계속해서 내용 정리되는 대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방송 꼭 봐주시고요.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하고 오신 김에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